지금 시장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번에 재차금 폭등 때 탑승이 어려웠던 분들일 수도 있죠. 포모의 포모. 그런데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쩌면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은 현재 수십조 원을 굴리고 있는 외국인 펀드 매니저일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시장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를 이유도 있어요. 내릴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둘 다 왔다리 갔다리. 최근에는 종전 뉴스 때문에 상승 탄력이 더 좋긴 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뉴스가 매일 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인지 어제는 오전에 사다가 오후에 팔았어요. 오늘 화요일에는 오전에 팔았다가 오후에 다시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투신 같은 경우는 어제 주식 선물 14,000계약이 넘는 대규모 포지션을 잡았다가 오늘은 거의 침묵했죠. 단기 자금들의 특징이죠. 확신이 생기면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불안해지면 누구보다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요. 연기금은 주식을 사면서도 동시에 더 큰 보험도 사고 있고 그래서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전 고점에 다다르고 있죠. 그리고 안에 수급을 까보면은 그래서 대체 시장이 더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그냥 변동성 장사하는 거 아니야? 처음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데이터를 하루 이틀 붙여놓고 보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이상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지금 시장은 오르고 있는 것도 내리고 있는 것도 둘 다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거대한 본대가 움직이기 전에 정찰병들이 먼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구독자분 중 한 분이신 디조님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딱 한 주만 사볼까? 외국인 거대 펀드 매니저들도 유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옛날 전쟁을 보면은 재미있는 특징이 있죠. 장군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군대 10만 명을 전부 돌격시키지 않아요. 먼저 작은 부대를 보내죠. 스카우트. 저 산 너머에 적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지뢰가 있는지, 강을 건널 수 있는지 확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찰병이 살아 돌아온다. 그제야 본대가 쫙 움직이죠. 최근 며칠간의 코스피는 이 그림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 빨리 움직이는 돈들이 있죠.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 단기 트레이딩 자금, 단기 방향성의 투신. 이분들은 정말 정신이 없죠. 아침에 사고 점심에 팔고 다음날은 반대로 가고 시장에 뉴스 하나만 나오면 방향을 바꾸고 미국 선물이 조금 움직이면 또 방향을 바꿉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시장의 정찰병이죠. 빠르지만 오래 버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보다 중요한 거는 수십조 원씩 움직이는 본대죠. 외국인, 연기금, 글로벌 기관들, 이 본대는 절대로 흥분하지 않아요. 조금 들어오다가 멈추고 조금 들어오다가 또 멈추고 그러면서 계속 주변을 봅니다. 이 길이 맞나? 혹시 함정은 없나? 조금만 더 확인해볼까? 생각해보면은 왜 이분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답은 딱 두 개죠.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6월 초에 패닉이 시작됐던 자리, 많은 분들이 물려있던 자리, 본전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자리, 큰 돈이 수록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FOMC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전 세계 돈이 지금 기다리는 거는 오늘 코스피가 아니죠. 내일 삼성전자도 아니에요. 미국 연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3시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보나? 케빈 워시의 첫 한마디가 어떻게 경제를 수놓을 것인가? 그 한마디에 달러가 움직이고 채권이 움직이고 금이 움직이고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결국 코스피도 움직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방향을 어느 정도는 정해놓은 것 같아요. 외국인은 벌써 3일째 현물을 사고 있죠. 연기금도 사고 있어요. AI 관련 반도체도 살아있죠. 방산과 조선도 은근히 강해요. 즉 우리는 장기적으로 위를 본다.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아직은 풀스윙을 하진 않고 있다. 왜냐? 아직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뉴스를 보면은 오전에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오후에는 나쁜 뉴스가 나왔다가 외국인이 샀다는 기사도 나오고 팔았다는 기사도 나오고 시장이 정신없어 보여요. 하지만 조금만 멀리 뒷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사실 시장은 하나의 질문만 하고 있죠. FOMC가 끝나면 정찰병이 계속 움직일까? 아니면 드디어 본대가 전진할까? 그걸 알려면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데이터만 보더라도 굉장히 기묘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전 10시 반쯤만 해도 외국인이 현물을 1,600억 넘게 팔고 있었어요. 역시 FOMC 앞이라 위험하다고 보는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후 2시가 넘어가니까 그림이 완전히 바뀝니다. 외국인 현물이 마이너스 1,600억에서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은 플러스 1.2조 주식 선물도 매수 전환 말 그대로 시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죠. 물론 장 막판에는 지수가 좀 더 영차영차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또 폭등은 아니에요. 오히려 장중 최고가인 8753은 점심 무렵에 나왔고 오후에는 약간 밀렸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매수가 다 같은 매수가 아니죠. 예를 들어 보면은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죠. 나 먼저 그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추격 매수죠 이게. 그런데 다른 상황도 있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받아준다. 그 가격이면 내가 살게. 또 있어? 내가 받는다. 이 경우 거래는 계속되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안 움직이죠. 오늘 시장이 딱 이 그림이에요. 물론 지금 막판에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장중에 외국인이 오후에 한 행동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겠다는 공격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조용히 흡수하는 방어에 가깝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어적 매수는 시장이 싸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고 추격 매수는 시장이 더 크게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외국인은 아직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확신을 안 할까?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외국인도 바보가 아니죠. FOMC 결과가 이틀 뒤에 나오는데 지금 수조 원씩 빵빵빵 풀베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만약 FOMC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오늘 산 물량이 내일 바로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재미있는 선택을 하죠. 방향을 위를 보는데 사이즈를 줄이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외국인 현물 매수 규모도 그렇죠. 첫날은 2조 7천억, 그 다음은 1조 6천억, 현재는 1조 3천억 정도 계속 사고는 있는데 베팅 규모는 은근히 줄어들고 있어요. 즉 본대가 앞으로 걸어오고는 있는데 아직 뛰진 않고 있다. 왜냐? 앞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더 조심스러운 친구가 하나 있죠. 바로 연기금. 연기금 데이터를 보면은 오늘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동시에 주식 선물 매도도 꾸준히 늘리고 있죠. 쉽게 말하면 주식은 지금 살까 말까 조금씩 계속 매도는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보험도 크게 든 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인가? 자동차 보험으로 생각하면은 새 차를 사기도 전에 그 차가 고장날까봐 보험부터 가장 비싼 걸로 가입하는 거예요. 왜냐? 사지도 않은 차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차는 사야 되는데 지금 연기금이 딱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FOMC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케빈 워시 형이 갑자기 혓바닥에 꼬여서 헛소리를 짓거리게 되면은 바로 그때 시장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끼를 꾸준히 더 늘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죠. 둘 다 시장은 지금 긍정적 또는 미온적, 하지만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둘 다 확신은 없다. 방패만 크게 들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반대로 정찰병들은 어떨까? 투신 같은 경우 어제는 주식 선물만 1.4만 계약 크게 포지션을 잡았죠. 현물로 환산하면은 수조 원대 익스포저예요. 이게 시장 좋다 간다 질렀죠. 그런데 오늘은 거의 멈췄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신호인 게, 왜냐하면 시장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그런데 달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칩니다. 정찰병들의 특징이죠. 빨리 움직이지만 오래 버티진 않는다. 일단 전투력이랑 내구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은 정찰병들은 계속 바삐 뛰어다니고 있다.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다음날은 또 반대로 가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본대인 외국인과 연기금은 조금씩 앞으로 걸어오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FOMC.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은 사실 시장에는 정찰병도 본대도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있죠. 이 아이들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죠. 가격이 잠깐 틀어졌네? 저거 먹을 수 있겠는데? 바로 프로그램 매매 친구들이죠. 그리고 차익거래 자금. 그리고 지금 이들의 행동이 오히려 시장이 생각보다 건강하다는 아주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왜 시장이 며칠간은 미친 듯이 흔들리지 않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이 프로그램의 차익거래 규모가 월요일 어제 6,400억에서 금일 화요일에는 물론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874억 정도까지 줄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사냥감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왜곡이 줄고 있다. 가격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차익거래는 쉽게 말하면은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가 벌어졌네? 무위험으로 먹자는 거래죠. 예를 들어 현물이 100원, 선물이 103원, 현물 사고 선물 팔아서 3원을 먹는 식이에요. 그럼 차익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줄었다. 즉, 시장 왜곡이 줄었다. 가격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고 있다. 좋은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차익 거래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 왜곡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줄어서 차익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참여자들이 FOMC를 앞두고 거래 자체를 줄였다. 유동성이 감소했다는 뜻이죠. 즉 프로그램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근본 데이터를 보면은 외국인 현물은 매수, 외국인 선물도 매수, 패닉 상황이 지나가죠. 6월 8일 이후에 V자 회복, 이런 상황에서 차익 거래 규모까지 줄었다. 엄청난 가격 왜곡을 이용한 기계적 거래보다 실제 방향성 자금이 앞으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숨을 크게 죽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실제로 바스켓으로 대량으로 담아서 시장 방향성을 정하는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오늘 그리고 어제 굉장히 잠잠하죠. 6월 12일 1조 원 순매수를 제외하고는 그 수치도 솔직히 큰 건 아닌데, 어제 오늘은 순매도 또는 굉장히 잠잠한 거예요. 태풍 전야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한 마리 참새처럼. 그래서 내일 한국 시장은 FOMC 결과를 모른 채 거래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는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지금 큰돈 입장에서는 시험 답안지를 모르고 베팅한 상황입니다. 족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풀 베팅이 어렵죠.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들어가기에는 앵벌이라도 해야죠. 시장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게 프로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계속 정찰병은 보낸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란이죠. 많은 분들이 이란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날 이제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잠깐 멈춘 거고 60일짜리 휴전이고 언제든 다시 뉴스가 터질 수 있어요. 호르무즈, 핵협상, 이스라엘 변수, 그 해협의 통제권 아직까지는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MOU를 사인했다고 해서 계약서를 사인한 게 아니죠. 이걸 외국인도 알고 연기금도 알고 투신도 압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 버리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전세가 기다리는 단 한 사람, 케빈 워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가 하나로 귀결되죠. 외국인, 연기금, FOMC, 코스피, 이란, 트럼프.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 케빈 워시는 가장 부담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양쪽에서 동시에 잡아당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트럼프 이란 협상을 보면은 한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핵협상, 중동평화, 노벨평화상,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목표가 나오죠. 유가를 내려야 되죠. 왜냐? 인플레이션 베팅 때문이죠. 석유는 피와 같죠. 자동차
자동차도 움직이고 배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움직이고 공장도 돌아가고 택배도 움직입니다. 택배를 못 받아야 유가가 올라가면 결국 물건값에도 들어가죠. 기름값이 오르면 거의 모든 가격이 오르죠. 근본 이런 합의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나? 유가가 안정되죠. 환율도 안정됩니다. 주식도 올라가죠. 여기서 트럼프가 연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이거 봐, 에너지 문제 내가 해결했지? 이제 금리 내려봐. 이게 핵심이죠. 다만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 게 회사의 신입 팀장이었다고 생각해보면은 첫 출근이죠. 그런데 사장님이 찾아옵니다. 트럼프죠. 성과 좀 내봐. 직원들은 말하죠. 무리하지 마세요, 팀장님. 주주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적 올리세요. 노조는 말하죠. 사람 자르지 마세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지금 케빈 워시가 딱 그런 거죠. 한쪽에는 트럼프가 있죠. 금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라고 압박을 해요. 주식시장을 올리라고 하죠. 다른 쪽에는 FOMC 위원들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다고 이야기해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도 압박하죠. 비둘기 신호를 달라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있는데 이것만큼 못 피해가죠. 바로 역사책. 연준 의장들은 모두들 역사책을 무서워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이죠. 1970년대 인플레이션 안 잡고 성급하게 풀었다가 미국 경제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반대로 너무 강하게 긴축했다가 경기 침체를 만든 사례도 있어요. 워시도 알죠. 첫 FOMC인데 실수하면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트럼프가 워시를 안 쳤으니까 무조건 비둘기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워시는 지금 독립성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말을 그대로 따른다. 시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역시 케빈 워시 정치적인 줄 알았어.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케빈 워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제가 좀 하면 안 될까?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금리만 보죠. 하지만 앞으로 워시의 진짜 변화는 금리가 아니라 소통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매파였던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 발언이 많이 바뀌었죠. AI 이야기를 하고 생산성 혁명을 이야기하고 연준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점도표도 줄이자고 하고 기자회견도 줄이자고 합니다. 지금은 연준 위원 한 명이 인터뷰하면 시장이 하루 종일 흔들리죠. 그런데 케빈 워시 시대에는 이제 앞으로 말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그 한 번 하는 말의 무게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첫 FOMC가 바로 그런 시험 무대인 거고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트럼프도 기다립니다. 월가도 기다리고 우리 모두가 코스피 국장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워시는 과연 뭘 선택할까? 금리를 내릴까? 올릴까? 비둘기가 될까? 내가 될까? 그리고 지금 미장이든 국장이든 현재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 정류장에 계시는 분들 이 버스 안에 계신 분들과 정류장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곧 있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